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은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진과 함께 해주실 임기만 대표, 강윤규 네. 대표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고려대학교 토론 동아리 고란도랑 학생들 자리했습니다. 꽃미남 토론어 최나건 학생, 그리고 토론의 여왕 김민지 학생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한 씨, 네. 혹시 구포 세대라는 말 들어봤어요? 모르겠습니다. 여포만 들어봤지. 무슨 뭐예요? 뜻일 것 같아요? 구포. 9가지를 포기한다 뭐 이런 건가요, 설마? 네, 맞아요. 오,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이렇게 한 방에 맞춰서 죄송해요. 예. 9가지나 포기했는데 네. 포기할 게 너무 많네요. 제가 3포세대는 들어보긴 했거든요. 네. 뭐 연애랑 뭐 결혼, 출산 뭐 이런 네. 이런 거 흔히 이제 우리 나이 때 어른들 봤을 때 그게 네. 있었잖아요. 근데 9포세대면은 시작하는 거에 벌써 6개가 더 추가된 건데 뭐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3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네. 의미합니다. 알고 있었어요. 네. 저, 네. 여기까지는 이 정도에? 좀 유명하죠. 그쵸. 근데 여기서 구포, 예. 뭘 더 포기해야 될까요? 민지 김지 학생 학생. 뭔지 알아요? 알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네. 슬픕니다. 먼저 뭐요? 인간관계, 내 집 마련, 아. 학업, 아.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더 슬퍼지는데 예. 희망, 아이고. 이랑 뭐야, 세상에. 그런 거 버리지 마세요. 희망까지. 네, 그건 버리면 안 되는 건데요. 그리고 예. 마침내 건강까지 건강까지. 포기하게 되는 것이 구포 세대입니다. 세상에 너무 속상합니다. 진짜 사실 슬프네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슬픈 현실, 가져보지도 못한 것이 많은데 벌써 포기해야 된다는 이런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중에 네. 청춘은 발생 꽃이에요. 예. 근데 연애를 포기한다는 건 눈물의 앞을 가립니다. 두 학생은 혹시 연포인가요? 저는 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죠. 네. 다만 잡히지 않을 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민지 학생은 혹시? 저는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네요. 아니에요. 포기한 거 포기하지 아니에요. 말아요. 네네, 그럼요. 그럼 둘이 서로를 안 포기해보는 건. 그죠, 그죠? 예, 그건 좀 그렇긴 해요. 네, 역시 연애 얘기가 나오니까 좀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취준생에게 연애는 사실 참 어려운 건데요. 이 취준생에게 연애를 핫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저는 취준생 무조건 연애해야 된다 취준생의 생각해요. 연애 첫 번째 네. 키워드 프리터족, 프리터족. 프리터죠? 음, 프리티랑 뭐 관련이 돼 있는 건가요? 이게 아니면 뭘까요? 뭐죠? 합성어인가? 이것도 뭐 줄임말 아니야? 프리터. 프리한 사람들의 모임 아닌가요? 오. 터는요? 예, 터는요? 거기까지는 제 머리가 안 돼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네. 준비한 민지 학생한테 바로 물어볼게요. 그러게요. 뭐예요? 뭔가요? 그냥 진짜 프리터죠? 궁금한데요. 네, 프리터족은 네. 자유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프리와 맞네요. 근로자를 뜻하는 아르바이터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정규 직장을 채용해서 다니는 상태가 아닌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신조어인데요. 네. 1987년에 일본의 고용정보회사인 리크루트사가 학생 아르바이트가 아닌 사회인 아르바이트를 지칭하는 말을 구인 잡지에 처음 사용하면서 널리 상용화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민지 학생이 그 설명한 내용에 조금 더 덧붙여 말씀을 네. 드리면요. 일본에서는 특정 집단에 소속되기보다는 네. 이를 거부하고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을 쫓아서 자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생계 수단으로 선택하면서 프리터족이란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아니죠. 우리나라는 취업난을 겪는 20대, 30대, 예, 그리고 정리해고를 당하신 분들, 창업에 실패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뭐 일자리가 없으니까 네. 아르바이트나 해야지 해서 생긴 거고요. 사실 일본보다는 훨씬 더 시급이 낮죠. 그렇군요. 네, 요즘엔 달관 세대라는 말도 생겼다고 합니다. 네. 달관 세대. 네, 지금 경기 침체랑 워낙 구직이 어려우니까 정규직을 구하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취준생들이 거기에 달관해서 뭐 어쩔 수 없지 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세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잡코리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 673명 중 85.6%가 네. 그 달관 세대에 공감했다고 합니다. 나건 학생은 이런 프리터죠. 그리고 달관 세대 이런 말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 제 주변을 봐도 예전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네. 그냥 꼭 대기업의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자리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라는 마음이 예전보다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러니까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막 그런 안 좋은 슬픈 현실들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취준생들이 좀 많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그러게요. 자, 그러면 네.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살펴볼까요? 취준생의 연애 두 번째 키워드 무엇일까요? 39,300원. 뭐죠? 홈쇼핑 가격도 아니고 그러게요. 39,300원. 9,300원. 뭐죠? 네, 39,300원은 대학생 1회 평균 데이트 비용이라고 합니다. 아. 1회 평균이요. 1회, 네. 일회 평균. 그래서 알바 천국에서 조사한 네. 바에 따르면 네. 그 1인당 평균 데이트 비용이 남자는 44,500원, 여자는 34,100원으로 평균 39,300원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네. 신기한 점은 네. 작년보다 이 데이트 비용이 평균적으로 12,000원 정도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 안 좋고 취직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다들 좀 돈을 아끼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 44,500원이면은 학생들 뭐 했으죠? 일단 밥 밥 먹는데, 먹는데 거의 한 일단 1, 2만 2만 원, 원은 그쵸? 들고 영화 보면 또 그쵸, 2만 원 또 들 나가고. 거고. 그럼 사실 밥 먹고 영화만 보고 헤어지는 거네요? 그쵸, 거기에 커피 한 잔 하고 아니면 뭐 산책을 한다거나 이제 돈이 안 드는 그런 아, 데이트를 그렇죠. 하는 그런 거겠죠. 데이트들 하면 되는 거겠죠. 네. 그럼 재한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네. 재한 씨는 데이트할 때 평균 좀 네. 비용 얼마 정도 쓰세요? 4만 원 정도요. 영화 보고 밥 먹고. 뭐 또 해요? 그러면 뭐 다른 것들은 안 하세요? 뭐 해봤어요? 궁금해요. 아니, 예. 밥을 혹시 먹게 그러면 되면- 보미 씨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쓰거나 얼마 정도 쓰는 남자를 만나봤어요? 많이 왜 쓰는 이러시죠? 남자. 네, 아닙니다. 네. 아니 밥을 먹으면 네. 이제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그쵸, 그쵸. 간식을 먹으러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39,300원은 좀 훌쩍 넘어갈 것 같거든요. 작은, 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큰 돈은 아니라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와 시간과 조금 더 좋은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좋은 시간을 위해서는 조금 부족한 금액일 수도 있겠다. 네. 왜냐면 영화도 비싸고 밥도 비싸고 커피값도 장난 아니고 그 외에 너무 여러 가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요즘 학생들 데이트는 네 뭐예요? 아, 저 같은 미안해요. 경우에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물론 포기한 지 오래됐지만 더듬더듬 기억을. 네, 옛날 기억을 되살려 보자면 네. 일단 전 각종 디저트류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자들 특히 좋아해요. 맛있죠. 맞아요. 그래서 각종 독특한 케이크를 파는 가게를 찾아다니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먹어요. 또 먹었으니까 태워야죠. 네. 뭘 태워요? 칼로리를. 아, 칼로리를요. 깜짝이야. 이거 벤짠 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오해는 네, 말아주시고요. 그럼요. 그래서 네, 칼로리를. 제가 또 산책을 되게 좋아해요. 아, 좋다. 그래서 이런저런 거리들을 걸어 다니는 데이트를 많이.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네. 키워드도 마저 살펴볼까요? 네. 취준생의 연애 세 번째 키워드. 노량진. 이건 진짜 쉬운데요. 야, 발생하지는. 이건 저도 왠지 알 것 같아요. 취준생 하면 네. 고시생들이 많잖아요. 노량진. 그래서 고시생들과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고시생들, 그렇죠. 노량진은 정말 고시의 메카죠. 먹을 것도 엄청 많아요. 먹을 게 또 네. 싸요, 상당히. 엄청 싸고 많고 진짜로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놀 것도 좀 많아요. 왜냐면 요즘 놀 게 오락실 많아요?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노량진에 오락실이 아직 좀 몇 개 남아 있어요. 네. 진짜요?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네. 노량진 하면 뭐 많은 분들이 고시원. 고시원. 그리고, 예, 공부를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만남의 메카입니다. 왜요? 놀랬죠? 그러니까 뭐 노량진 하면 고시 공부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학원 다니는 것도 많지만요. 네. 아침 저녁으로 함께 학원을 다니다 보면 이제 서로 친해지잖아요. 정들죠, 네. 예, 정도 들고 아이고. 또 강사도 보고 야. 남자는 여자도 보고 여자는 남자도 남자도 보고 보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앉아 있다가 갔다가 한두 달 지나면 점점. 예, 점점 가까이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같이 앉아있는 그러다가 팔짱도 끼고 끼고. 스킨십도 하고 뭐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 노량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야, 일단은 뭐 노량진으로 가야겠네요. 민지 학생 노량진. 가볼까요? 네네. 뭐 나온 학생도 그렇고 가서 둘이 만나면 어떡해요? 아니, 미안해요. 민지 네. 학생도 이런 경험이 좀 있어요? 있어요? 혹시? 저는 공부하다가 이렇게 좀 공부에만 집중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멋있어. 개인적인 경험은 없고요. 이것도 거짓말 탐지기 번역이나요? 오늘 한번 가겠습니다. 네. 학원에서 사람 만나본 적? 학원 학원에선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요? 남원 학생은요? 나온 학생. 저도 학원에서 사람 만나본 적은 없어요. 없는데 네. 주변에 보면 꼭 있죠. 학원에 몇 커플씩은 꼭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주학원에서 사람 만나는 사람. 네. 그렇죠. 아이 너무 재밌다 연예인이.
알겠습니다. 네, 공부는 해야겠고 그런데 저 사람한테 마음은 가고 마음이 갈팡질팡 이런 취준생들 참 많을 텐데요. 네. 그래서 오늘 토론 배틀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 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 취준 진담 주제는요. 한창 사랑하고 싶은 나이의 취준생들의 마음을 대변을 했습니다. 취준생에게 연애는 사치다 대 아니다, 불가항력이다입니다. 불가항력인데. 예, 일단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일단 취준 진담으로 들어온 사연이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저는 26세 남자 취준생입니다. 예쁘고 사랑스럽고 마음까지 천사인 4살 연하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 신입생 때 만나 2년째 사랑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우리 사랑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A가 Q를 가지고 있을 확률은 내가 이걸 왜 구해. 정말. 자기 보고 싶어요. 카톡. 우리 언제 만나요? 카톡. 자기 왜 연락이 없어? 카톡. 공부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이게 뭐야. 공부 좀 하자 1분마다 카톡을 해. 자기야,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 너무 오랜만이다, 그치? 아니 뭐가 오랜만이야. 이틀 만이잖아. 우리 공부해야 되잖아. 근데 일주일에 한 번만 보는 게 어떨까? 일주일에 한 번? 그래. 이틀에 한 번 한두 시간 보는 건데 그것도 어려워? 그래도 공부는 집중이 중요하잖아. 좀 도와줘. 이럴 거면 헤어져. 공부랑 사겨. 왜 그래? 나 너 없으면 안 돼. 빨리 취업해서 행복하게 해주려는 거잖아. 난 현재가 더 중요해. 일주일에 한 번씩 못 보면 못 사겨. 지금도 죽겠는데 나야 공부야, 빨리 선택해. 빨리 취업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상황에 연애는 사치일까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여자친구라면 헤어지는 게 나아. 조언까지. 네네. 이 무서운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네. 나야 선택해! 그럼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네. 취업이나 사랑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문제로인데요. 네. 사랑 앞에서 갈등하는 건 어느 세대나 비슷하겠지만 현실 때문에 사랑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는 가장 많이 취준생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 무자르 쓰셔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진짜. 특히 사랑은 한번 마음이 가면은 막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요. 그럼요. 맞아요. 공부해야 되는데 그 사람 생각나고 네. 또 그 사람 생각나면 만나러 가야 되고 그러면 그럼요. 공부하러 탕 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해오셨나 봐요. 아니요, 저는 해보지 않았어요. 상상할 뿐입니다. 네. 사랑. 우리 나건 학생 공감하나요? 그래도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죠. 네. 네, 잘 그렇게 조율해서 만나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민지 학생은? 민지 학생은. 저도 뭐 딱히 보고 싶어서 스케줄을 망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와, 멋있다들. 대단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막 보고 싶고 그러니까 막 사랑이 너무 빠져서 일이 손에 안 잡힐 때도 있었는데 네, 막 싸우거나 그러면 진짜 막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논제에 대한 토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연애는 사치다 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네. 연애는 취준생의 사치다. 팀 1분 발언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취준생에게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취업준비생이 동아리와 학업을 병행하다 보면 정말 시간이 없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는데 하물며 연애할 시간을 따로 낸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특히 장래 계획을 짜는 사람의 경우에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잘 생각해보고 여유를 가지고 이것저것 계획을 짤 시간이 필요한데 남는 시간을 연애에 할애하다 보면 전혀 그럴 여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취준생에게 연애는 사치입니다. 무엇보다 연애는 사람을 귀찮게 하기도 하고요. 아니 벌써 그런 거로. 개인의 경험 아니까 개인의 경험. 네. 그런 남자를 만나고 하니까 그런 남자.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나훈아 이번에는 연애는 불가항력이다 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1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애라는 것은 단순히 사치다라고 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연애가 사치라고 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성에 대한 호감이 아예 사라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감정들은 언제나 존재하고 그런 감정들을 일부러 억누르고 자제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내 앞날에 더 방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연애를 하게 되면 정서적 안정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쁜 일을 함께 나누고 고민이 있을 때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제가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는 불가항력이며 사치가 아닙니다. 네, 오늘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토론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요. 사랑이냐 취업이냐 고민하고 있는 취준생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러면 민지 학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과거 스케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네. 제가 대학 시절 가장 바빴던 주간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네. 저는 3학기 정도를 동아리 2개, 학회 1개, 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고 살았어요. 네네네. 이게 다 취업을 위한 발판이죠. 그래서 제 일주일은 어떻게 됐었냐면요. 네네네. 월요일, 물론 월화수목금은 네. 아침과 오후에는 강의가 강의가 있고요. 있고. 월요일 저녁 학회, 네. 화요일 저녁 과제, 네. 수요일 저녁 스터디, 네. 목요일 저녁 동아리, 네. 금요일 저녁 팀플, 네. 토요일 저녁 봉사활동. 네네. 일요일은 뭐예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일요일은요? 일요일은 네네네. 이렇게 일주일 살고 나면 일요일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쓰러져 있고 싶어요. 아니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는 그런 쓰러짐을 막 이렇게 남자친구가 막 이렇게 막 주물러주고 주물러준대. 남자친구가 이렇게 안마도 막 해주고 이렇게 오늘 고생했어 너무나 힘들었지 막 이런 남자친구 그런데 있다면. 또 남자친구를 사귈 때 그쵸, 그쵸. 예뻐 보이고 싶잖아요. 아. 이렇게 편안하게 있고 싶은데 추리한 모습으로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을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자를 미국 사람 만나면 돼요. 그런 기막힌 그쵸. 소리셨네요. 예, 예. 또 친구도 챙겨야 되는데 맞아요. 어떻게 또 애인만 만나요.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가끔 일요일 날 친구도 보고 또 가끔 한국 들어온 친구도 만나야 되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모자란 휴일이야. 애인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없죠. 취준생에게 연애는 사치입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네. 다 때가 있는 거죠, 그죠? 네네. 취업도 때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만약에 취업 이 적정기에 취업을 하지 네네. 못하면 네. 어떻게 보면 영원한 사회적 루저로 남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따라서 네네. 우리는 취업할 때 열심히 준비해서 취업하고 네네네. 네, 그리고 연애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러면 연애는 때가 있는 거 있다고 아닙니까? 생각합니다. 뭔가 연애는 때묻지 않은 사랑. 조금 네네. 그래도 늦어도 네네. 충분히 아니 사실 뭐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연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뭔가 때묻지 근데 않은 좋은 사랑. 곳에 직장인이 취업하는 아닐 때 돈을 거는 벌지 않아요 서로가 막. 어렵죠. 좋은 직장을 구하는 건 정말 어렵잖아요.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네네. 가치가 떨어집니다. 가치가 떨어진다고요? 그렇군요. 자, 인생에 있어서도 네.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정할 거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 하에서는 네. 취준생들에게 취업이 우선순위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강영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쵸. 자, 저는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네. 취준생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입니다. 취준생은 취준생 사람입니다. 그렇죠. 취준생은 취준생은 사람이죠. 취준생. 정확합니다. 네. 그렇다면 사람이라는 건 맞죠. 네. 그러면 사람은 감정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일정 부분은 저는 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물론 만약 우리는- 하고 싶은 걸 다 한다면 네. 사실 뭐 이 세상에 법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죠. 절제라는 게 가능하긴 하죠.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는 맞습니다. 하지만 감성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발 변수도 있고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타이밍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취업 준비생이 물론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고 시간이 없다는 거 인정합니다. 네. 하지만 직장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직장인은 이제 돈이 있어요. 네. 돈이 있다 한다면 이제 앞으로 시간이 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계가 아닌 이상 네. 이때는 딱 취업 준비. 그리고 직장인이 되어서는 이때는 연애.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기계가 아닙니다. 만능이지 않죠. 저는 그런 측면을 좀 더 봐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네. 드리면은 네네. 네. 그 연애의 때가 있다는 말은 저희 고등학생 때부터 학교 다닐 때는 맞아요. 대학 가면은 다 연애하면 연애한다고. 된다. 지금은 공부만 해라. 그쵸. 이런 말들 많이 듣고 그쵸. 대학 왔더니 또 네. 지금은 취업 준비해야 된다. 연애는 나중에 해라. 이런 말 네네. 듣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사실 연애할 때야말로 취준생들이야말로 가장 풋풋하고 아름답게 그쵸, 연애를 그쵸.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연애할 때에 대해서는 이보다 적합한 시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의견이 하나 있다면은 그 연애와 운동은 시간을 내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때에 불과하지 않고 일단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하세요. 하시니까 쉽게 이해가 되는 것 저도 같은데 근데 제가 말이 없고 순진하고 자, 여기도 거짓말 탐지기요.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최낙원 씨가 발을 하나 하신 걸 들으니까 문득 든 생각인데요. 네네. 대학생활 내내 취업 준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답이네요. 취업 준비는 짧은 시간에 빠르게 인텐시브하게 끝낼 수 있는 것이고 대학생활 내내 연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학생활에 연애를 하고 취업 준비 기간에 들어섰을 때 이게 만약에 불필요한 관계다라고 하면 정리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 취업 준비 과정과 연애가 배타적이어서 둘 중에 하나만 꼭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민지 학생이 말한 것처럼 취준생들은 굉장히 바쁜데 근데 그런 바쁜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언젠가 굉장히 공허하고 무기력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전화해서 약간의 푸념이라도 늘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것 자체가 연애가 줄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이 아닐까 이 싶습니다. 점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도 연애 굉장히 싫어하는 편인데 그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싫어하지 마세요. 귀찮아서요. 근데 아무튼 그 점에 있어서 정말 정서적인 위안이 된다는 거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정서적인 위안, 긍정적인 측면이 과연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만나는 상황에 접어들고 그러고 나서도 상대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유지가 될까요? 저는 상대가 100% 짜증을 낸다고 확신할 수 있거든요. 9년만 듣다 보면 아까 우리 꽁트 사례에서도 봤듯이 그쵸. 한쪽이 좀 이렇게 하게 되면 갈등으로 가는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게 지금 나 못 만나주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만나고 토라지고 싸우고 그러다 보면 긍정적인 관계가 부정적인 감정을 그쵸, 가져다 주는 맞아요. 것이 되고 또 그게 아니다. 만약에 상대가 저에게 조르지 않아요. 조르지 않는다고 해도 은근히 나한테 티가 납니다. 그렇죠. 관심 없나 그런 생각도 오해를 할 수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네. 제가 스스로가 지금 나랑 만나지도 못하는데 이 관계를 지속시키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취준생에게 연애는 사치입니다. 또 약간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연애와 취업 준비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라는 거는 약간 나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네. 그런 경험들이 다 면접 준비의 일환이자 사회생활의 준비가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조금 더 제가 덧붙여서 네.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삼성그룹에서도 열정낙서라고 해서 취준생들 대상으로 해서 많은 강연을 하잖아요. 네. 거기에 나오셨던 그 삼성전자 대외 담당 박상진 사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경영도 사회생활도 연애와 비슷하다. 어떻게든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필요했던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 자르듯이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린 기계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저는 뭐 조금만 참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고등학교 때도 좀 참았듯이 이제는 취업 그럴 때. 고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보자. 뭐 약간의 기간만 참으면 오히려 더 좋은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노력은 쓰나 열매는 달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참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실제로 그 사람인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구직 활동 중 애인이 있을 시 상대가 취업을 못하는 것이 이별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설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구직자의 26.3%가 상대가 취업을 못하면 헤어질 의사가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 이제 연애와 취준생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부정적인 측면, 즉 헤어지고 나면 우울증이 클 수도 있고 어느 일방에서 먼저 취업을 하면 상대적 소외감이 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연애를 함으로써 어떤 시간 낭비도 될 수도 있고 감정적 소모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크기보다는 오히려 동반자로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 긍정의 크기가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마 반대측은 정말 좋으신 분들만 만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정말 연애할 때 괜찮은 사람, 맞는 사람 찾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찾으려고 애쓰는 시간과 감정 소모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 볼 때 과연 그런 긍정적인 효과만 기대할 수 있을까? 긍정적인 효과랑 부정적인 효과가 공존하는 것이 확실한데 그렇다면 취준 기간만은 좀 참아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민지 학생한테 좀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게 아까 초반에 일주일 그 학업 스케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취직이 됐고 이제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또 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그 무한 경쟁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일만 하려고 너무 정신이 없어요. 네네. 워커홀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연애는 언제 해야 할까요? 저는 연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좋은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탁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또 이렇게 박애주의자네. 해야
뭔가 여러 활동도 하고 해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다 영영 못 만나면 어떡해요? 제가 그래서 또 찾아봤는데 아, 잡코리아예요? 아니요. 사람이니요? 사람을요. 네네. 근데 또 찾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만나보고 나에게 맞는 사람을 네, 이렇게 많은 찾아가는 사람들을 거는 접해보고. 네네. 네, 그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네. 헤어지다고 하다 보니까 취준생 입장에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네요. 그렇다면야. 나원 학생 그죠? 사실 연애를 해서 네. 시간을 낭비할 사람이라면 연애를 하지 않아도 그 시간을 무조건 다른 걸로 낭비를 합니다. 예를 들면 네.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게임을 좀 더 한다든지 뭐 술도 술을 마신다거나. 네, 술을 마신다든지 해봤구나 연애. 친구들을 더 만나고 네. 또 이제 친구들이 뭐 소개팅 한번 할래 이런 말에 혹해서 네. 또 그러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제는 연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취준생 개개인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연애 관계와 지금 말씀해주신 다른 시간 낭비, 물론 저도 그런 시간 낭비 일들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이 시간 낭비 일들과의 다른 점은 네. 내가 상대방한테 의무를 진다는 거예요. 만나야만 하는 의무를 지게 되고 안 만나면 미안해지고 근데 혹시 그러면 그거는 좀 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진짜 막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보면 그 마음이 막 아닐 수도 만나고 있잖아요. 싶어지나요? 예. 막 미치고 싶고 막 보고 싶고 막 그립고 막 카톡하게 되고 이 여자처럼 돼요 정말로. 1분에 한 번씩 카톡하고 정말 예 와인데 카톡이 뭐 100개씩 있고 또는 보내게 되고 막 오히려 그런 네네.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물론 그런 상황 굉장히 행복하겠습니다만 취업에는 오히려 더 방해가 되겠네요. 그래요. 취업 철저합니다. 네, 정말 철저히 취업을 네. 편한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거죠. 네, 맞아요. 분명히 성공할 거예요. 네.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다들? 있을 것 같아요. 인생에 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네네. 시기에 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혼자 생각할 네네. 시간, 혼자 카페 가고 싶고, 혼자 걸으면서 생각도 하고 싶고, 혼자 여행도 다녀오고 싶고. 그런데 연애를 하잖아요, 이 기간에. 예. 그러면 이 혼자만의 시간이 침범을 당하죠. 그 같이 가면요. 결혼에 대해서 예.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 결혼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나갈 수 4년 있는 차된 남편들이 이렇게 되잖아요. 네, 예. 네. 저희 팀이지만 좀 독특한 사고. 이제 씨가 근데 보통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고민은 하거든요. 그렇죠. 인지 학생 마지막 연애가 언제세요? 개인적인 질문인데. 2개월 전입니다. 2개월 전이요? 언행이 부리. 뭐야. 취준생이 연애를. 오늘 뭐야. 저는 민지 씨만 믿고 이 토론에 나왔는데 참 독특하지 정말 않습니까? 반전이 있었네요. 참혹합니다. 참 참혹해. 독특한 학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남원 학생 얼마나 됐어요? 저는 마지막 연애. 진행형. 한 3년 됐죠. 아, 진행형. 아.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어요. 사람들이네. 그렇네. 아, 좋아요. 근데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누군가를 되게 좋아하게 되면은 네. 그 사람 앞에서 제가 되게 멋진 더 좋은 사람이고 사람이고 싶어, 예. 싶어서 발전하게 그렇기 돼요. 때문에 더 맞아, 맞아. 예를 들어 외모 관리도 신경을 쓰게 되고 또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맞아요. 되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연애하고 싶다. 말로 했나요? 태도도 나오신 것 같아요. 말로 지금 했나요? 말로 나왔어요. 네. 머릿속에 있는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1초 안에 말씀하지 않으면 아이고, 네. 거짓말 탐지 공격이 10번이 업그레이드 들어갑니다. 됐네요. 네. 진실만을 빠르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네, 그러면 네. 남원 학생부터 질문을 해주세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컨설턴트님께서 그 취준생으로 돌아갔는데 네.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 나타났다면 포기하실 겁니까? 포기하겠습니다. 거짓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남자시군요. 꿈에 그리던 여성이 나타났다면 한 번 정도는 도전해보겠습니다. 남자라면 이게 진실입니다. 그렇죠. 남자라면 이게 진실입니다. 네, 한 번 정도는 한번 진짜 정도는 내 마음을 고백해 볼 수 있지 하지만 않을까. 그 정신을 차리고 취업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전한 이번에는 관계라면. 네, 이번에는 민지 학생 질문해 주세요. 네, 대표님, 만약에 대표님의 자녀가 현재 취준생이라면 연애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환영한다. 환영한다. 자녀의 연애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예, 자녀. 내 딸이 연애를 막 한다. 사랑한다.
갑자기 마음이 들어. 막한다에서 어폐가 있어서 막한다는 이상하잖아요. 내 딸이 저는 왜 그러냐면 네. 보통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부모로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괜찮은 네.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고 네. 좋은 배우자감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부모가 다 통제할 수는 없고 네.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면접에서 애인이 있느냐고 물으면 있다고 대답하는 것이 좋다? 있는 게 좋다. 있다고 대답하는 게 게 좋다. 좋다. 예. 결과를 보겠습니다. 진실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회가 이제 제정신이 됐다니까요. 제가 아니라 기회가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사랑꾼. 자,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특히 이제 남자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애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그 애인도 어떻게 보면 대인관계 친화력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서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어떤 친구를 이성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허투루 사귈 수 없잖아요. 전략이 있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까도 삼성전자의 대외 담당 사장이셨던 박상진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연애도 어떻게 보면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으면 곧 결혼하겠구나. 그러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사 담당 입장에서 봤을 땐 이왕이면 책임감을 가진 친구, 결혼하면 함부로 회사 못 옮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취준생의 연애에 대한 진짜 속마음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해주시죠. 네. 최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고된 취준 생활, 취준생들은 외롭습니다. 힘든 하루 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내가 연락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고된 일주일 일과를 마치고 주말에 짬내에서 하는 데이트야말로 얼마나 큰 행복일까요? 내가 만약에 고된 그 취준 기간 끝에 서류 전형에 합격하게 되면 그 기쁨을 누구보다 먼저 나눌 수 있고 취준 기간에 엄청난 고민이 있다면 그 고민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연애는 이렇게 행복한 것입니다. 네, 나를 더 멋진 사람이 되도록 또 나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또 여러 가지를 체험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연애야말로 취준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민지 학생도 그러면 연애는 사치다 팀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모든 하고 싶은 것에 쓸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쁜 스케줄에 시달리고 있고 준비할 것도 아주 많습니다. 강의도 가야 하고 동아리도 가야 하고 학회도 가야 하고 또 이제는 취업 준비 때문에 학원도 가야 하며 좀 준비할 점수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저는 혼자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 쇼핑도 하고 싶고 혼자 영화도 보고 싶고 혼자 커피도 먹고 싶습니다. 게다가 가끔 친구들을 만나서 놀고 싶은 마음도 다들 있잖아요. 애인만 만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고 친구들, 교수님들, 지인들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취준생이 이 모든 것을 하면서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연애를 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제약당하게 됩니다. 취준생은 연애는 사치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취준생의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해봤는데요. 네. 역시 연애는 인류, 세대를 막론하고 공통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 취업 전이든 후든 좋은 사람 만나거나 좋은 사랑 할 수 있다면은 굳이 안 하시는 것보다는 하실 수 있는 게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